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촬영할 때 배경이 너무 허전하다고 서재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할 때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10년, 20년 이상 된 낡은 옷들을 그냥 깨끗하게 빨아 입는 정도입니다. 제가 외모나 배경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이 걷기 운동하고 책 읽기입니다.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하루에 1시간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거의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 좀 욕심이 많아서 비록 일주일에 한두 권밖에는 읽지를 못하지만은 도서관에 가면 한 번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책이 최대가 9권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9권을 늘 낑낑거리면서 다 빌려오는 편입니다. 서재에 먼지 묻은 책 몇 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은 그쯤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 리블린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작년 8월 말에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 타진을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왜 거절을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최대의 적이고 이란과 북한은 거의 동맹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죠. 내 친구의 적은 나에게도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왜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거절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거절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이에 문재인의 이념이 바뀌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해관계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도 이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리블린 대통령은 80의 고령인데다가 저번 달에 배우자를 사별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를 잃는 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리블린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우리와 교류 관계도 많고 서로 중요한 국가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리블린의 방문은 분명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리블린의 방문이 일본의 경제 제재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리블린의 방문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직전 영상에서 일본이 반도체 제재 맛배기만 보여주고 8월 달에 대한민국 자체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의 수족과도 같은 이스라엘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혹자는 리블린이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리블린이 아이언돔을 팔러 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하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사려고 리블린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리블린이 무기를 팔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팩2, 팩3를 배치해 놓고 있고 심지어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깔아줘도 제대로 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이언돔을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소소한 무기 같으면 몰라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MD 체계라는 형님의 나와바리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상도이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언론들이 참 헛소리를 많이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리블린의 이례적인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리블린이 트럼프 큰형님의
특명을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아베가 경제로 문재인을 포박해 놓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특명을 받은 리블린이 문재인을 더욱 압박하러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수격장이죠. 이런 것을 본다면은 트럼프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연합군은 해상훈련을 시키면서 대기시켜 놓고 있고, 북핵과 관련이 있는 일본과 이스라엘은 문재인을 직접 압박하게 하고, 트럼프는 정말 군사작전을 예술의 경지까지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러시아를 처음에, 다음은 중국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제압할 때는 북핵과 관련이 있는 일본과 이스라엘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은 북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은 리블린이 트럼프의 특명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특사를 보낸다면은 볼턴이나 폼페이오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리블린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리블린을 보냈을까요? 그거야 신이 아니나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볼턴과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정상을 압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문재인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친한 상황 속에서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 탑5 안에 드는 정보기관이고 중동 정보에 관한 한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종석의 아랍에미레이트 및 레바논의 수상한 방문 등 이스라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중동 쪽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즉 일본의 경제와 이스라엘의 정보의 동시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리블린의 방안을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리블린을 다시 초청했다는 것이 일본의 경제 제재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은 트럼프의 지휘하에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북폭의 마지막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북핵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스라엘이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폭이 턱 밑에 와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날카로운 분석들이 역성TV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삼척 목선 사건 이후에 북한의 빈 목선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미 침투를 했고 빈 목선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중국 동포나 탈북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비행기를 타고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왜 목선을 타고 들어올까요? 목선을 타고 들어온 것은 무장병력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북폭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 북한의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는 서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30분 정도 떠 있다가 사라졌다는 경찰관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하고 있는 대로 북한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경찰 국가도 아닌 이스라엘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리블린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픈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리블린이 문재인에게는 별도의 메시지를 줬겠지요. 따라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과도 정보를 교환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